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럭청년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일반 승용 디젤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꼭 알아야 될 그런 정보입니다. 오늘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말로만 들어보셨던 EGR, DPF, SCR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고장나서 망가지게 되는지까지 한 번에 마스터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들은 국제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 협약을 만족하기 위해서 장착이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쓸데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유가 만들어내는 배기가스 성분 중에 해로운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매연이라고 부르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물질은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면은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 질소산화물을 줄이면은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그런 골 때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둘 다 잡아야 되는 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장치가 DPF,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에 대응하는 장치가 EGR과 SC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기가스는 EGR, DPF, SCR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화가 이루어지는데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GR부터 시작할게요. Exhaust Gas Recirculation의 약자입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말입니다. 질소산화물은 고온과 고압의 조건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고온, 고압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디젤 엔진의 연소실입니다. 이게 질소산화물이 발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고압을 포기하자니 연소실에서 압축이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건 안 되고 결국은 온도를 낮추기로 한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한번 연소돼 갖고 나온 배기가스의 일정량을 냉각시켜 갖고 다시 리턴시켜서 또 한 번 다시 연소실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배기가스 재순환인 거죠. 이렇게만 보면은 경제적으로 엔진의 열 관리를 해주고 질소산화물을 없애줄 것 같지만 실상은 달라요. 재순환된 공기는 이미 한 번 연소가 완료된 공기이기 때문에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완전 연소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죠? 질소산화물을 줄이면은 미세먼지가 늘어난다.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은 매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적인 구조인 거예요. EGR이 작동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운전자는 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악셀을 더 밟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폭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EGR의 특성이 연쇄적으로 고장을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재순환되는 배기가스에 섞인 카본 찌꺼기가 엔진의 흡기 밸브, 흡기 다기관, 흡기 라인에 덕지덕지 달라붙게 돼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은 빨아들여지는 공기 양이 적어지니까 혼합비가 안 맞게 되고 불완전 연소는 더 많이 일어나고 이게 부족한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악셀을 더 밟을 테니까 더 많은 매연을 뿜게 되겠죠. 결국에는 EGR 밸브랑 흡기관이 한번 떡이 돼가지고 고착이 됨에 따라서 매연은 폭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매연은 그대로 DPF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 디젤 미세먼지 필터예요. 쉽게 말해서 매연을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필터에 카본 찌꺼기가 일정량 쌓이게 되면은 고온으로 태워 없애는 방식으로 정화를 시킵니다. 이거를 DPF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을 할 때는 연료 후분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카본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을 할 때는 연료를 추가적으로 쓰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DPF 재생은 특정한 조건을 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보통 자동 재생이 이루어지려면 7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10분, 20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시내 발휘만 계속하고 장거리 고속주행을 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디젤차는 주기적으로 장거리 고속주행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DPF 강제 재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카본을 없애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해가지고 필터가 카본으로 꽉 막혀버리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혹은 첫 번째로 살펴봤던 EGR에 문제가 생기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매연이 쌓일 수도 있겠죠. 이게 태워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매연이 들어차가지고 막혀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배기라인에 압력이 생겨가지고 DPF가 높거나 그냥 터져버립니다. 가끔씩 길 가다 보면은 시커먼 매연을 그냥 부악 하고 내뿜는 차들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게 DPF가 터져서 그래요. 이쯤 되면 흡배기라인, DPF 전부 다 망가졌을 가능성이 크니까 정기검사 불합격은 당연하고 고치려면은 돈이 1000만원은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한 장치들을 왜 계속 쓰느냐? 기존 엔진에 갖다 붙이기가 쉽거든요. 별도의 개량이 없어도 그냥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제작 단가 자체는 크게 높아질지언정 원천 개발비는 별로 안 든다는 게 장점이죠. EGR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불필요한 장치예요. 어차피 앞으로 나올 유료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SCR의 사용이 거의 불가피하기 때문에 점차 도태시켜야 할 그런 장치인 셈이죠.
특히나 버스, 화물차 이렇게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로 기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작 단계에서 이런 장치들 말 그대로 그냥 떡칠을 해놓기 때문에 완성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뭐 어디 하나 고장나면 그냥 줄줄이 그냥 다 고장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CR입니다.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환원 장치라는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DPF는 매연액, 그 다음에 EGR과 SCR은 질소산화물에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암만 EGR 달아봤자 구조적으로 엔진만 더러워지고 뭐 질소산화물 나올 대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애초에 그냥 깔끔하게 완전 연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화를 시키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 화학적인 방법이 바로 요소수를 뿌려주는 것이죠. 요소수가 질소산화물이랑 만나면은 질소랑 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이제 깨끗하게 정화가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요소수도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된다는 게 있겠죠. 이게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요소수도 꽤 많은 지출 중에 하나를 차지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만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완전히 그냥 EGR을 없애버리고 SCR로만 질소산화물을 정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EGR을 쓰는 기존의 엔진들에서 EGR만 그냥 갑자기 삭제를 해버리면은 연소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려서 엔진이 그냥 기계적으로 망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차 새로운 엔진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거죠. 화물차의 경우에는 뭐 하이 SCR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그냥 EGR을 삭제하고 SCR로만 질소산화물을 중화하는 그런 차량들도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이베코랑 타타데우죠. 어쨌든 이번 영상에는 디젤차의 배기가스 수처리 장치들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당연히 여러분은 기본적인 원리도 좋지만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궁금하시겠죠?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트럭청년이었습니다. 바이바이.